정적분의 활용으로 갈 거거든요. 정적분을 활용으로 하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다 외우면 이거 다 죽음이야. 알았어? 외우는 게 아니고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원래 이제 적분이라는 게 넓이에 관한 함수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어요? 그럼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예전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에 맞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해.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자, 적분이라는 게 원래 넓이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 이게 A에서부터 B까지 우리가, 자, 요거에 한번 넓이를 계산해 보자, 이 얘기야. 알겠냐? 근데 뭐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원래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계산하는 거야.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이 뭐냐면 구간을 분리해서 분리된 구간을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쌓는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분구적법이거든 이게. 구분구적법.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n등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그마로 해줘요. 세 번째 리미트로 보내줍니다. 저거 됐냐? 그럼 봐봐. 이게 A서부터 B까지의 넓이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n등분을 하는 거야. n등분. 자, 몇 등분? n등분을 하는 거야. n등분. 오케이? 첫 번째 도막, 두 번째 도막, 세 번째 도막, n도막. 선생님, 뭐 n도막 반드시 n도막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뭐 n도막을 하든 n도막, p도막을 하든 네 맘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자른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EM도막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어? 그러면 자른다 말이야. 자르면은 뭐가 생기겠어, 이게? 자르면은. 이렇게 뭐가 생기겠어요? 사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지? 그럼 이 사각형을 다 더하면 이 fx와 이 y는 이 fx와 이 ab로 둘러싸인 부분에 뭐가 나올 것이다? 넓이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얘기야. 거기가 이해 갔니, 안 갔니? 이해 갔지? 그러면 이 사각형을 자르려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한쪽이 전체가 지금 B 빼기 A 아니냐. 이해하지? 그럼 n도막을 했으니까 이걸 n으로 나누면 이 한쪽에 뭐가 나오겠어? 밑변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밑변은 n분의 뭐로 일정해? B-A로 일정한 거야. 이해갔니? 그럼 첫 번째 거의 높이는 여기 요거의 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b-a가 한 번 간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거의 높이는 f의 a에다가 n분의 b-a가 한 번 갔다 이 얘기지, 그지? 그럼 요 첫 번째 높이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첫 번째 도막의 넓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밑변에다가 그러면 A의 n분의 얼마가 B-A가 두 개가 붙을 거 아니야. 두 개가 붙어야 이거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니 안 가니? 이해가니? 그럼 쭉쭉쭉 더해진단 말이에요. 쭉쭉쭉. 맨 마지막. 이거는 A 더하기 n분의 B-A가 n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B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에 A에 N분의 B 마이너스 A가 N개가 있다. 이게 높이다, 이 얘기야, 높이. 됐어, 안 됐어? 이해 갔지? 그럼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보자 말이야.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가 K개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야. 거기까지 이해 갔니, 안 갔니? 이해 갔지? 이해 갔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 요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잘랐으니까 오차가 생길 거란 말이지. 이렇게 잘랐으니까. 오차가 지금 이 정도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더 조그맣게 자르면 이게 오차가 좀 줄어들겠지. 이걸 더 조그맣게 잘라. 그럼 오차가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냐, 오차가. 오차가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니? 그래서 n을 뭐로 보내주자? n을 무한대로 보내주자, 이 얘기야. 이해가요, 안 가요? 되셨죠? 그러면 n도막 시그마 리미트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거의 곡선과 같은 넓이가 나올 것이다.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인테그럴 A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기로 한 거야. 이해가냐? 왜 이렇게 쓰기로 했냐? 지금부터. 오케이? 자, 얘를 우리가 xk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 xk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x의 k 플러스 1에서 xk를 뺀 걸로 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좌표를 우리가 x0라고 놓을 수 있고 요 좌표를 우리가 x1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x 얼마로 놓을 수 있어? n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해 갔죠? 그러면 xk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말 xk번째가. 그럼 k 플러스 1번째도 존재할 거 아니야? 맞냐?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게 요 한 변의 길이랑 어때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델타 x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게 x의 x의 증가량.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델타 x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라고 xk의 좌표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델타 x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우리가 델타 x를 dx라고 쓰기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로 가는 거고 dx로 가는 거고 리미트 시그마가 결국에는 무한대로 쪼개서 더해줘라 이 얘기잖아. 이게 이산적인 합이란 말이야 원래는. 근데 리미트를 보냈기 때문에 연속적인 합 인테그럴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봐봐 여기서 xk가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라고 했잖아. 그럼 이 x0가 하한을 뜻하는 거 아니니 a를. 그럼 k 대신에 뭐 들어간 거니? 0 들어간 거 아니니? 그럼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누가 결정이 된다? 하한이 결정이 되는 거야. n을 집어넣으면 누가 결정이 되는 거야? n을 집어넣으면 상한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하한 a가 되는 거고 k에다 n을 집어넣으면 상한이 결정이 되는 거야. b가. 그 다음에 요것이 fx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야 안 가요? 그래서 적분 쪽에서 가르쳐 줬을 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걸 높이의 개념이고 이거는 밑변의 개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사각형 아니야. 걔네들 연속적으로 더해주면 이게 적분의 넓이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갔어? 이해 갔어? 그럼 이거를 계산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준다? f의 b에서 뭘 빼준다?
F에 뭐를 빼준다? A를 빼준다. 요건 얘가 설명을 해줬잖아, 선생님.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쪽에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시겠습니까? 아, XK라는 놈을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라고 놓을 수가 있고, 맞아? 첫 번째, 리미트 시그마는 뭐로 바뀌어?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럴로 바뀌고, 두 번째, K가 0일 때 뭐를 결정해? 하한을 결정을 하고, K가 N일 때 뭘 결정하는 거야? 상한을 결정을 하고,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K의 개수가 DX예요. K의 개수가 DX고 이게 델타 X잖아요. 그러니까 K의 개수가 뭘 결정하는 거야? DX를 결정을 하는 거야. 저거. 됐냐? 됐냐? 그래서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제가 동영상 집어넣으시면 좀 들어보세요. 지금 안 들어도 그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집중. 원래는 미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 볼게요. y는 x의 제곱이 x축으로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인데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다음을 네모하네. 그러면 이 한 칸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4, n분의 4. 그러니까 이 한 칸이 얼마다?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x1, 얘가 얼마? x2 이런 얘기야. 얘 가냐 안 가냐? 얘 가지? 어. 그럼 높이는 첫 번째 거의 높이는 이게 높이야. 첫 번째 거의 높이, 두 번째 거의 높이. 그지? n-1번째의 높이, n번째의 높이. 왜? y라는 것은 x의 제곱이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은 n분의 1로 일정하지 않냐. 그죠?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그지? 맞아? 선생님 n분의 1을 빼줬는데 얘는 그냥 1, 곱해준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일단은 n3승 나오고요. 그죠? K제곱이 나오겠지. K제곱. 이렇게. 맞냐?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건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얼마? N3승분의 K의 3승인데 앞에 뭘 붙여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라 이 얘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승분의 1이 나오고 시그마 k의 3승은 k의 제곱은 시그마 k의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암기를 했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창의 개수니까 6분의 2 나오니까 3분의 1 나와 안 나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런데 봐봐. xk가 지금 n분의 k잖니. 그지? 그러면 K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K에다 N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fx가 지금 x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n분의 1이 dx로 가는 거예요. dx로 이렇게. 맞냐? 그럼 얘는 이게 3분의 1 나와 안 나와? 결론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안 풀고, 왜 이렇게 풀고, 왜 이렇게 안 풉니까? 이거는 봐봐. 우리가 외운 게 K제곱밖에, K제곱, K3승까지밖에 모르잖아. 그지? 그럼 4승, 5승, 6승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땐 이걸로 푸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해. 별표 쳐.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XK라고 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X라고 놔보자, 이렇게. 원래는 XK로 놓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는 뭐로 간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가고 K에다 0 집어넣으면은 X는 0 나오죠? K에다 N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2 나와요. 얘가 X니까 X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K의 개수가 뭐야? K의 개수. N분의 2 나오죠? 이 N분의 2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DX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거는 K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얘는 뭐 나오니? 이렇게 풀어도 얘는 3분의 1에 x의 3승 나오잖아. 0에서부터 2까지니까 3분의 8 나오는 거 맞아 틀려. 근데 이거는 k의 3분의 8이 나오는데 이거는 k의 제곱이잖아. k의 제곱. k의 제곱은 우리가 풀 수도 있잖아. 야 이거 k의 제곱이니까 이거 n3승분의 1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고 상수는 2하고 2니까 이거 8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지. 그지? 그럼 k의 제곱은 아까 똑같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3으로 가고 이게 8로 가니까 3분의 8 나와 안 나와? 이건 k의 제곱이니까 그렇게 풀 수는 있다 이런 얘기. k의 제곱이기 때문에.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전체를 뭐라고 놓고 풀어야 돼? x로 놓고 푸는 거야 전체를. 아시겠습니까? 얘가 뭐가 된다? xk가 된다 이런 뜻이야. 어? 되셨죠? 야 그러면 인테그럴 고쳐봐. 이게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야. 무한급수를 뭐로 고치는 과정이야 지금?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야. 알겠냐? k에다 0 집어넣으면 4 나오죠? 그죠? n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6 나오잖아요. 얘를 x로 놨잖아요. 그죠? 그럼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k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n분의 2잖아요. 그 이 n분의 2 k의 개수가 뭐로 간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암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암기를 하면 응용된 건 다 못 풀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분의 3에 시그마 됐어? 이거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잖아 이거. 1 곱하기 n분의 1. 그러니까 1 곱하기 n분의 k의 얼마다?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되셨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인테그럴 요거를 우리가 xk라고 놓는 거야. k에다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n 집어넣으면 2 나오고 그지? xk니까 이게 x의 제곱 나오고 그러면 k의 개수가 n분의 1이잖아 현재. 근데 여기는 n분의 3이잖아. 그럼 3dx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파이에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쌓인 n분의 k 파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여기 있는 거가 여기가 xk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나오는 거고 이게 xk니까 이게 사인 x로 바뀌는 거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k가 그냥 연속적인 변수 x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k의 개수가 n분의 파이잖아. n분의 파이. 이 n분의 파이가 뭐로 간다? dx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외운 거 있어 없어? 없지. 이거를 다시 외워서 문제를 풀고 있으니 답이 나오냐.
그잖아. 외우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거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왜 이래 또. 이거는 우리가 수토하고 내용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제가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얘는 에이씨 이지 그냥. 음. 얘는 루트 x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0에서부터 9까지니까 그죠? 0에서부터 9까지 루트 x 얼마? dx를 구해주면 넓이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2x가 2x 빼기 3의 정근선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3이잖니. 그럼 그래프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 이걸 0에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라? 0에서부터 1까지 접근해라. 1 집어넣으면은 1? 1 집어넣으면 여기네. 그죠? 맞아요? 이게 ln3이니까. 그러면 이게는 0에서부터 1까지 넓이 이게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또 2의 x 빼기 3을 dx를 하는데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되셨죠? 요건 ln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2, 요건 넓이가 1이라고 가르쳐줬지 내가? 1147번. 이거를 오리지널로 한번 풀어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 x, y를 다 바꿔버리면 돼. 알았어? 원래는 x, y를 다 바꿔버리면 y는 x제곱 플러스 얼마? 2x로 바뀌고. 맞아? 얘가 무슨 축으로 바뀌어? x축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고 이거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6분의 절대값 a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3승 그지? 8. 그럼 답이 3분의 4단 말이야.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냐? 이해 가지? 근데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개념적으로. 되셨습니까? 얘는 말이죠. 이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잘라야 넓이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 좌표는 누구의 좌표가 되는 거야? X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죠? X의 좌표. 근데 넓이잖아, 넓이. 근데 이 X의 좌표가 지금 다 뭐야? 마이너스잖아. 여기에 X가 있는 거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잘라지는데 여기가 지금 X란 말이야.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그냥 마이너스 X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높이는 얼마야? dy라고. 요 순간 변화율이 y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dy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냐, 안 가냐? 원래는 이게 절대값 x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절대값 x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x가 음수잖아,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dy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어떤 얘기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됐냐? 그럼 아까 그 넓이랑 어떻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게 이거의 값이 이게 y잖아, y. 이쪽으로 지나간 게 뭐야? 이게 dx란 말이야. 그 y dx 인테그럴 그지? 그러면 x에 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y를 fx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설명했죠, 제가. 그죠? 이게 y축으로 둘러싸인 거잖아요. 그 승질 나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바꾸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지? 어. y축으로 둘러싸인 건. 그럼 이거는 x의 제곱 빼기 4. x의 제곱 빼기 4가 y 이렇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하고 이게 마이너스 2하고 얘가 2 나오는 거지 않냐? 그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3까지. 0에서부터 2까지는 넓이 나오네, 그냥 이거는. 6분의 A의 절대값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4잖아, 4. 4의 3승. 근데 그거에 얼마? 2분의 1. 넓이니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됐죠?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2에서부터 3까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 dx만 해주면 되는 거 맞다 틀리다? 맞다예요. 되셨죠? 됐냐? 승질나면 x, y를 다 바꿔서 계산해도 돼. 알겠지? 개념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럼 x, y의 숫자를 다 바꿔라 이 얘기. x, y 위치를 역함수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 너무 쉽다, 그죠? 오늘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요. 아, 그래. 그냥 가기는 좀 그런가? 자, 갑시다. 자, 정적분의 활용, 부피 갑시다, 부피. 부피는요,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부피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회전체라는 게 있고, 부피에서는 단면적을 적분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단면적. 자, 요거를 우리가 무슨 면적? 단면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단면적은 항상 뭐가 돼야 돼? 닮음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죠? 저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A서부터 B까지인데 이거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야, 부피. 그럼 얘를 14개 잘라. 세로로 막 잘라. 막 잘라. 막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이렇게 잘라. 그러면 요 자체는 뭐가 되겠어? 원기둥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부분이 dx가 되는 거야. x의 변화율. 됐어? 됐어? 그럼 이 단면적이 s라 그랬잖아. 그럼 단면적, 이 밑면적, 단면적에다가 dx를 곱하면 원기둥에 뭐가 나오는 거야? 부피가 나오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 단면적이 밑넓이란 말이야. 그러면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해. 그럼 이 전체의 부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가셨죠? 되셨죠? 그래서 봐봐. 이게 9의 부피도 구할 수가 있고, 9. 어? 9. 9는 뭐야? 이 원이 하나가 있어. 맞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원이.
이렇게 9가 이렇게 있는. 되셨죠? 그럼 단면적을 이렇게 놔보자 말이야. 단면적을. 이게 x일 때야. 여기는 r이 되겠고. 그 이 단면적 이 x의 좌표가 x일 때 단면 여기가 r이 될 거 아니야. 이게 r.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 단면적은 파이 r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파이가 될 거야. 이게 단면적이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열네 쪼개면 이게 원기둥의 밑넓이가 되는 거고 원기둥의 높이는 dx가 되는 x의 변화예요. 아주 미세한 x의 변화예요. 그럼 그거를 어디서부터 0부터 r까지 적분을 해라 이 얘기야. 됐어? 0부터 r까지 적분을 해. 맞냐? 그럼 반구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다 몇 배를 해? 2배를 하면 9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적분해 볼게요. 2 곱하기. 자, 얘는 그러면 파이 나오고 되셨죠? r제곱 x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 0에서부터 r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2파이가 나오고 r 집어넣으면 r 3승에서 3분의 2 r 3승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냐? 그러니까 이게 9의 부피가 되는 거야. 9의 부피. 이해가세요? 그럼 봐봐. 부피의 변화율이 부피가 순식간에 변해. 이렇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뭐야? 부피를 뭐 해줘라? 미분해줘라 이 얘기예요. R로. 그럼 부피를 R로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4파이 R제곱 나오죠? 부피의 변화율이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부피의 변화율. 아시겠습니까? 부피의 변화율. 이게 아직 풍선이야, 풍선. 풍선 그게 건널비잖아. 건널비. 그게 부피가 순식간에 변한 그 넓이가 되는 거야. 어? 쪼개면. 알겠니? 거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원래는 이거를 회전체까지 원래는 여러분이 다 배우셨어야 되는 거야. 원래 회전체까지. 근데 그게 없어졌어. 가르치다가 말아. 아, 됐냐? 자, 어떤 용기에 X가 되도록 물을 넣으면 그때 수면의 넓이가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물의 깊이가 6이잖아. 이 수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물의 부피가 될 것이다 이 얘기야. 수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이해가니? 그럼 이 수면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단면적이 되는 거야. 단면적. 그럼 이 단면적을 0에서부터 6까지 이 단면적을 어떻게 해주면 적분해주면 뭐 될 것이다? 부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높이가 4cm인 그릇이 있는데 밑면과 높이의 x지점에서 밑면과 평면으로 잔 단면의 넓이가 이거다. 그릇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게 단면적이다 이 얘기야. 0에서부터 4까지. 응? 2의 2x 플러스 x 플러스 2의 뭐를 구하여라? dx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하고 어떤 얘기다? 같은 얘기다. 되셨습니까? 부피. 자, 단면적을 적분하면 뭐 나온다? 부피 나온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누차 얘기하지만 직선에서는 성분이 몇 개라 그랬어? 하나라 그랬어. 평면에서는 성분이 몇 개라 그랬니? 2개라 그랬어. 이해가셨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내용은 속도를 적분하면 이게 변이가 되는 거야, 변이. 위치의 변화율. 변화율이 아니라 변화량이야, 량. 요거는 처음 위치가 되는 처음 위치. 그래서 이게 위치가 되는 거야, 위치.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 속력을 적분해야 이동 거리.
그 평면에서는 속도가 뭐라 그랬어? 속도. 평면에서는 속도가. 어? 이게 x를 뭐 어떻게 해주고 t로 미분하고 y의 좌표를 뭐로 미분하고 그렇죠. 이게 f 프라임 t 얼마? g 프라임 t 아시겠습니까? 그 평면에서는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나중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호의 길이로 연결이 되는 거야. 호의 길이. 아시겠어요? 저거 호의 길이. 밑에 나오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호의 길이로 연결이 되느냐? 아시겠어요? 호의 길이는 이게 함수 호의 길이는 y는 이게 fx잖아. 그치? 그럼 이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t, 얼마? f, t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럼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위치는 t, 뭐가 되는 거야? f, t가 되는 거고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 거야. 1, f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그치? 맞냐? 속력은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은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제곱이 속력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가니? 그럼 속력을 적분하면 그지?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그 이동 거리가 이 호의 길이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야. 이 호의 길이하고. 이해가야 안 가요? 이해가셨습니까?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저거. 자, 문제를 보실 때, 수직선이니까 성분이 하나만 있겠구나. 위치를 구하여라.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처음 위치는 제로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위치는 0 더하기 0부터 t까지 2t-1 dt 구할 수가 있고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2t-1의 dt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냥 얘는 0에서부터 4까지 그냥 2t-1 dt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좌표 평면이다. 자, 그러면 위치는 하라 말이야. 위치는 마이너스 3t, 얼마? 4t 마이너스 1이 위치고 속도는 마이너스 3에 4가 속도고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속력은 5로 일정한 거야.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5로 일정한 거야. 이해하시죠? 15 이렇게 된다. 위치는 t제곱에 2t제곱 속도는 자 2t, 얼마? 4t 속력은 4t의 제곱 플러스 얼마? 16t 제곱에 얼마? 루트 됐어? 여기서 몇 초부터 몇 초까지? 0에서부터 3초까지 dt 됐죠? 내용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면이 나왔다. 그럼 위치, 속도, 속력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 알겠어? 곡선의 길이도 뭐하고 똑같다? 곡선의 길이도 뭐하다? 움직인 거리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 구할 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거는 곡선의 길이가 뭐의 길이로 바꾼가? 움직인 거리로 어떻게 되는 거야? 움직인 거리로 바뀌는 거야. 이건 시간 t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t에 관한 매개 변수에 의해서 점들이 움직여 다닌단 말이야. 이해 갔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곡선의 길이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예요. 곡선의 길이는 곡선이라는 거는 y는 fx 이렇게 표현이 돼야 곡선의 길이로 표현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생각을 해. 똑같은 얘기야. 알았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t, 얼마? 3분의 2 t의 루트 t 빼기 2분의 1의 루트 t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의 문제는 어떤 문제야? 같은 문제가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냐? 그럼 속력은 뭐가 되겠어? 속력 1, 이건 3분의 2의 t의 몇 승입니까? 2분의 3승 아니에요. 그럼 곱해주면은 뭐 나옵니까? 루트 t 나오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t의 얼마? 2분의 1승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곱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루트 t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내가 구한 거 뭐다? 속도. 맞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다? 속력. 그럼 속력은 뭐다? 루트 1 플러스 제곱 t 빼기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얼마? t분의 1. 맞죠? 그럼 루트 t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t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t 플러스 얼마? 루트 t분의 1의 전체 제곱이잖아, 이게. 맞냐? 이게 아이고. 아, 이 16t분의 1이죠? 16 나오고 여기 4t 이렇게 해주면 이거 나와 안 나와? 완전 제곱해주면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루트 t 더하기 얼마? 4 루트 t분의 얼마? 1. 내가 구한 게 뭐다? 속력. 알겠지? 그럼 속력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격분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루트 t 더하기 4의 루트 t분의 1 dt. 그럼 t의 이게 2분의 1승이니까 t의 2분의 3 나오고 얼마 나와? 3분의 2 나오고 플러스 4분의 1 나오고 t에 마이너스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 나오고 여기 뭐 나와? 2t 나오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에다가 t에다가 루트 t 나오고 플러스 이거 2분의 1에다가 루트 t 나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4까지. 그럼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움직인 거리. 알았어?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이게 니네들이 뭘 구한 거냐면 이런 함수를 이렇게 곡선을 그려. 그럼 x는 0에서부터 x는 4까지 이 호의 길이를 구한 거야, 니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호의 길이다 그러면 x가 t고 y가 ft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그거의 크기가 속력 나오면 속력을 적분해주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더 이상 외울 게 없단 말이야. 다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다? 자, 구분구적법으로 정의된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에서 알겠냐? 요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K가 0일 때 하한, N일 때 상한, K의 개수가 DX. 뭐가 어려워? 여기가 그러니까 미흡 하나마 여기가 지금 니네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수학의 끝이야, 끝. 니네들이 연태까지 12년 동안 쎄 빠지게 공부한 거의 끝이야, 이게, 여기가. 아시겠어요? 미흡해요. 엄청 미흡합니다. 이거 갖고 대학교 가면은 망해요, 망해.
아휴, 행렬도 안 배웠지. 씨. 아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